크리스천 문학나무 2020 가을호 스마트 소설 또 내가 너를 이겨먹었지. 이계자. 다들 모였구나. 방크네기 여사의 약간 쉰 듯한 소리가 카랑카랑하게 들린다. 그녀가 입을 벌릴 적마다 거침없이 또박또박 할 말의 어휘를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말한다. 참으로 당차고 당당하다. 손이 귀한 가문에서 아들을 넷이나 낳았으니 종갓집 종부로서도 조상님들 앞에 떳떳하다. 특히 큰아들은 똑똑해서 시골에서는 드물게 명문 최고 학부를 나온 것이 그녀의 크나큰 자랑이다. 더구나 며느리 되는 한혜영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인 수재들만 모인다는 최고 학부에서 4년간 장학생이었다. 그뿐인가 자랑할 것이 또 있다. 이 집의 종손 며느리는 미국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학 교수이다. 그뿐이면 말을 멈추겠다. 글쎄 그 똑똑하고 영민한 며느리가 소위 양반 교육을 받은 양반가의 교수라는 점이다. 그것뿐인가. 그 며느리는 마치 조선시대의 사임당 신시 뺨치기에 현숙해서 방크네기 여사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 많은 지식을 가진 여자가 조선시대 3종 지도를 지키는 봉건시대의 며느리라니. 처음에는 그 당찬 여인도 많이 당황했었다. 어쩌지 그 굉장한 며느리를 어떻게 다루지? 처음부터 시어머니라는 권유로 꽉 눌러버릴까? 아님 비굴한 웃음을 날리며 간사한 웃음으로 정복할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처음부터 시험이라는 오랜 전통의 화살을 퍼붓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다. 방크네기 여사는 그 방법을 택했다. 다홍치마 쪽부터 꽉 누르자라고 결심했다. 그것이 먹히지 않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쓰기로 하고 무대뽀로 며느리를 다루었다. 공부밖에 모르던 착한 장학생 며느리는 완전한 한민족 여인의 부덕을 그 핏줄에 온통 뒤집어 쓴 이 나라의 대표적인 딸이었다. 그녀의 존재 형성은 유전으로 굳게 응고된 종족 보존이 우선되어 있었다. 민족의 가문 종손의 무거운 멍해를 며느리 혜영은 당연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이 한 사람이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일단은 뒤로 비껴내었다. 그리고 한 가문의 일원으로서 가문을 위하여 온 마음과 몸을 던져 헌신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런 인생 철학의 정체성은 그녀의 몸에 흐르고 있는 서릿발 같은 한민족의 선비정신이 고스란히 나타난 결과였다. 자신보다는 가문 공동체. 이 사상은 고대부터 내려온 시족 사회의 특징이었다. 그녀는 이런 맥락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시어머니의 억지를 별 갈등 없이 받아들였다. 가문을 격조 높게 세워야 한다는 대의 명분은 그 가문에 입문한 최고 엘리트 며느리 혜영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거룩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런 마인드로 혜영은 시누이랑 시동생 6명을 자기의 피부치로 품어안았다. 그리고 넉넉하지 못한 시대 그 경제 생활을 송두리째 맡아 억척스럽게 이끌어 나갔다. 6남매 양육에서 대학 등록금은 물론 짝지워 새 가정들을 꾸릴 때까지 아낌없는 지원 사격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6남매는 잘 커서 가문의 일원으로 손색 없이 우뚝 섰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가운데 중심 인물들이 되었다. 그런데 큰 형수의 헌신적인 돌봄으로 성장한 시누이 시동생들은 부모님 섬기는 일에 소홀했다. 그것을 지적하여 혜영은 그들에게 권면했다. 사람의 도리 중 하나님 섬기는 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했다.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님 생신 챙겨드리는 이 일은 중요 행사이므로 형편껏 다만 얼마라도 성의를 다하여 봉투에 넣어 생신날 부모님께 드려 그분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했다. 형제자매들은 그대로 실천했다. 부모님께서 생일상을 받은 자리에서 그들은 저마다의 준비한 생일 축하금을 어머님께 드렸다. 아주 흐뭇한 자리였다. 푸짐한 생신상을 받은 시어머님은 만면의 웃음을 지으며 받은 봉투들을 자식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었다. 너희들이 준 생일 선물 봉투는 고맙다. 그렇지만 다시는 이러지 마라. 없는 살림에 그럴 것 없다.
니들에게는 부자 형과 형수가 있다. 우리나라 전통에선 부모 공경은 맏자식이 도맡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너희들까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리고 형제들 각자의 손에 그들이 드렸던 생일 축하금을 돌려주었다. 혜영은 그 순간 머리가 아찔했다. 자기는 맏자식으로서 가문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시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따지지도 않았다. 세대 차이에서 오는 생각 차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애썼다. 시집 형제들을 자신의 친형제로 생각하고 오랜 세월 그들을 키웠고 공부시켜서 이 가문을 일으켰다. 사람이 사람돌이를 못한다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 그런데 시어머니는 왜 저러실까? 지금까지 이 집안의 순교자였으니 이제부터 나도 변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 큰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 방큰애기 여사는 회심의 미소를 흘린다. 이번에도 또 내가 며느리를 이겨먹었지. 벅찬 성취감으로 오늘 그녀의 생일에 스스로 최고 승리의 팡파르를 길고 더 높게 울리고 있었다. 크리스천 문학나무 가을호 스마트 소설 강여사 이계자. 현수야, 점심은 어떻게 먹었니? 엄마 내가 굶었을까봐? 그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또 책에 미쳐버리면 어쩌나 해서지. 평범한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 내용이다. 그런데 이들 모자는 그렇게 흔히 있는 그런 관계의 모자가 아니다. 현수가 코를 찔찔 흘리던 6살 때 봉사 나온 강여사에 채이듯 입양된 이후로 언제나 세밀하게 끼니를 챙기는 엄마의 추적거림이 현수에게는 때에 따라선 귀찮았다. 결혼한 지 10년에 아이가 없었고 많은 병원들을 섭렵했지만 모든 의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온 진단 결과는 강여사가 아이가 생기기 힘든 특수 체질이라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아이의 입양을 들고 나온 아내의 마음이 기특하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흔쾌하게 찬성했다. 그들 부부가 여러 가지 입양 절차를 거쳐 현수를 입양한 지 언 10년의 시간이 지나 코 흘리게 현수는 16세의 중학생이 되었다. 그런데 강 여사는 그를 입양한 후에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좋은 환경, 좋은 부모를 만난 현수가 많이 행복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왜 그렇게 그 애가 안쓰러운지 자신이 생각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6살이지만 총명했던 현수는 자기가 입양하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고아원에서 항상 왕따를 당하던 자기를 입양하여 공동생활이 아닌 가정이라는 곳에 옮겨온 것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강 여사 앞에 옮겨온 이래 그의 일상은 180도 바뀌었다. 예쁘게 꾸민 자기 방이 생겼고 온갖 장난감이 가득 쌓였고 조금 크자 컴퓨터, 스마트폰, 심지어는 악기 두드리기를 좋아하는 그에게 전자 피아노도 마음껏 즐기라고 구입해 주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그는 유난히 책에 푹 빠져버리기 시작했다. 넓은 지식의 세계를 마음껏 활보하면서 그 나이에 좀 지나치다 싶은 고도의 철학 서적도 거침없이 읽어내려갔다.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주제, 흐르는 철학 사조의 원인 분석까지 추적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역사에 관심이 생겼다. 나이를 훌쩍 뛰어넘어 지식의 세계를 헤엄쳐 다니는 그의 즐거움이 나날이 더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수를 바라보는 강 여사는 그리 즐겁지만은 않았다. 저 애가 너무 조숙한 것은 나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모성의 부족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강 여사는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곤 했다. 그리고 현수가 책에 빠져서 먹는 일에 소홀히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늘 그녀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녀의 어머니는 치매 환자였다. 흔히 치매 환자들이 먹을 것에 집착한다는데 어머니는 정반대였다. 장난감, 오락도구, 옷 등을 보는 대로 당신박에 쌓아놓았고 먹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견딜 수 없는 가족들이 고급 요양원에 모셨는데 음식에 손을 대지는 않아 영양제로 연명하시다가 돌아가셨다. 병명은 영양실조였다. 그 후 그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여운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린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 영양실조 아닐까 하는 지나친 염려였다.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아니어도 고아원에 봉사 나갔다가 한눈에 꽂혀 자식으로 받아들인 현수에게 그녀는 끓어오르는 모성 본능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끌탕을 금치 못했다. 주위에선 이런 그녀를 두고 모두 말이 많았다. 그 애가 모성애 부족으로 책에 몰입하여 조숙해가는 것 아니다. 얘. 그의 유전자 속에 학문에 정진하는 것을 좋아하는 피가 흐르는 거다. 제발 정신 차려라. 친구들은 측은지심으로 똘똘 뭉친 강 여사를 향해 오히려 연민의 정을 표한다. 아무리 봐도 강 여사가 보건병원 원장이셨던 장기려 박사 같은 못 말리는 박애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혀를 끌끌 찬다.